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시간 내에 수업 끝낼게요. 시험 잘 보셨죠? 이번에 시험 안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안 보신 분. 잘하셨어요. 다음부터는 이 합격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접수를 좀 해서 희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합격률이 좀 올라가겠죠. 네. 이번 시험이 항상 끝나고 나면 다들 이제 초보들 하는 얘기 어려웠냐 쉬웠냐 하는 거와 그 다음에 그거 나왔다 그거 내가 찍지 않았냐라는 얘기 누구나 다 해요. 근데 그런 뭐에 낚일 필요는 없고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얘기는 관심 갖고 있어요. 뭐 스터디하다 나왔다 어디서 나왔다 뭐 가르쳐줬다 하는 건데 별로 중요치 않고요. 저랑은 오늘 이제 여러분 정량적으로 제가 문제 쉽다라고 하면 관연도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에 있는 것을 저는 쉽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응용 문제, 그 다음에 어렵다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문제, 그렇게 좀 평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1교시 문제 보면요, 제가 동그라미를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 친 거, 그 다음에 뭐 2개 친 거, 쉽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좀 애매모호하다, 개인적인 성향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안 풀어도 된다라는 그런 문제예요.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좀 답답해요. 연소 확대와 관련해서 포커스로 현상에 대해 설명하시오라는 게 나왔어요. 우리 포크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 포크인가? 포크 하면은 돼지고기고요. 포커스로 하면은 돼지고기가 통하는 길. 그러니까 연소 확대와 이 돼지고기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아무튼 고민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좀 사용하지 않는 용어죠. 이럴 때는 괜히 어설피 영어를 공부 많이 하신 분은 어떻게 해요? 갈등을 많이 하지. 연소 확대야 이 돼지고기를 연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좀 사용하지 않는 전문 용어고요. 자, 두 번째 이중결합 가지고 있는 이 탄화수소 화합물의 명칭 일반식을 쓰고 고분자 형성 과정 설명하시라는 문제예요. 만약에 알칸, 알킨, 알켄을 정확히 좀 해보신 분은 써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요. 어렵죠. 그래서 이것도 뭐 기본서에는 있지만 관연에서 많이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쓰려면 좀 애 좀 썼을 것 같다. 이 정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예요. 산불에서 크라운 파이어. 이 정도 못 쓰면 안 되겠죠. 가장 기본 문제 되겠죠. 근데 두 번째 블로우 다운 나왔어요. 제가 1번, 2번, 3번, 4번까지 풀면서 뭘 느꼈냐면요. 이제 소방교사는 어떤 공부를 미리 해야 될까요? 단어 공부를 미리 하고 기본 단어, 첫 문제 단어, 보캐블러리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딱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외국 유학을 갔다 오신 교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블로우 다운하니까 그냥 뭐 다운한다 뭐 이렇게 아는 블로우 펜에서 연상을 해가지고 화학 공제의 블로우 다운을 쓸 수밖에 없는. 왜냐면 얘를 버려버리면 이제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1교시에 몇 문제 버릴 수 있죠? 3문제 버리는 거죠. 여기 5문제를 버리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즉 크라운 파이어 반절 알고 반절은 초소를 쓰는. 일단 제가 구라칠 때 항상 주의하는 거 있죠. 구라칠 때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중제목 대제목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그림이 필요하고요. 어차피 구라치는 거 어떻게 해요? 아는 듯 한번 쳐보자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였고요. 자, 근데 외장 미장 마감 단열재를 스티로폼 때 확산 관련해서 우리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혹시 이런 거 배웠나요? 안 배웠죠?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고민 좀 해보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자, 그 다음에 5번에 방화구조 설치 대상 및 구조 기준. 오랜만에 아는 문제 나왔죠? 얘는 뭐 기초 문제겠죠. 자, 그 다음에 자동 방화 댐퍼의 설치 기준과 점검 시에 발생하는 외관상 문제점에 설명하시오. 분명히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이런 쓸데없는 잡동사니를 영어로 하는 것보다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반갑죠. 그래서 실제로 어렵지만은 쓸 수밖에 없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어렵지만은 쓸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다음에 7번에요. 확산 방지 구조 및 재료. 쓸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화학적 폭발의 종류와 개별 특성. 마찬가지로 기본 문제 되겠죠. 자,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나트륨에 관한 질문이에요. 나트륨.
물과 많은 보호액 종류와 보호액 사용 이유, 그 다음에 다음 중 사용할 수 없는 소화약제를 모두 골라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금속화재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번 비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B급 화재에서 10번 문제 보시면은 B급 화재에서 미분모 소화설비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될 변수를 2차원과 3차원 화재로 각각 분류하시오. 지금 문제의 뉘앙스는 상당히 많이 어렵거든요. 그럼 이 문제는 지금 잡을 수밖에 없는데 2차원, 3차원이나 4차원, 5차원이 나와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한번 소설 한번 써봐야 될 문제였고요.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은 문제였다. 자, 11번에 건식 밸브 프라이밍어로 나왔어요. 뭐 이 정도는 기본 문제를 좀 해야 되겠죠. 기본 문제.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물분무 소화 설비의 작동 분무 시 물입자 동적 특성 및 소화 메커니즘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요. 풀 수밖에 없는 문제, 기본 문제였고요. 자, 13번에 연돌 효과를 고려한 계단실 급기갑 제한 설비 설계 시 최소 설계 차압 적용 위치 보충량 계산 위한 문 개방 조건 적용 시 위치에 설명하셔. 일단 지문이 길면 어때요?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문제는요. 혹시 이 문제 잡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잡으신 분. 예, 구라를 열심히 쳤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구라를. 이번 시험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어중간한 문제가 없어요. 그냥 OX가 탁 나뉘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정확히 이제 우리 관연도에 많이 나오고 기본세에 많이 나온 문제가 얼마나 되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세모에서 어떻게 해요? 좀 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버리는 문제는 대부분 동일할 것 같아요. 버리는 문제. 그러면은 1교시 같으면은 쉬운 편이에요? 어려운 편이에요? 아니면은 포기할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평가할 때 쉬운 편? 어려운 편? 진짜? 알았어요. 어려운 편.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반영한 어렵다예요. 실제로 막 이렇게 절망적인 건 아니고 우리가 절망적인 건 뭐냐면 이 동그라미가 4개 정도 있을 때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 해야 돼요? 구라로 시작해서 구라로 끝나는 거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가 말씀을 이게 뭐냐면은 아무리 공부를 5년차, 6년차 하더라도요. 시험장 가서 몇 프로 구라치고 와야 돼요? 최소 30% 정도는 구라를 치고 와야 돼요. 즉 필력,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계속 비벼야 된다는 거죠. 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좀 호불호가 갈리는 이게 문제에 대한 호불호, 개인 호불호가 아니라 풀 수 있는 문제, 풀 수 없는 문제, 뭐 그런 문제가 갈리는 1교시였고요. 이거 하기 전에 저는 총평하기 전에 우리 선생님 교수진들 6명 모여가지고 다 개인적인 성향 물어봐요. 한다, 안 한다. 왜냐면 또 제 개인적인 성향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풀 수 있다 없다를 아침에 오면 항상 하고 들어오거든요. 자, 2교시 1번 문제 볼게요. 와, 저는 이거 보고 정말 감동했어요. 보세요. 고층 건축물 30층 이상 공사 현장에서 공정물 화재 위험 요인을 기초, 지하 골조, 코어월, 철골, 데크, 슬라브 공사, 커튼월, 소방설비, 마감 및 실내 장식, 시운전, 준공시. 이런 문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보시면은 소방기술사가 필요한 항목이 아니에요. 항목이죠. 우리 과거에 한 2, 3년 전에는 건설 현장이 불났으면 소방감독이 책임을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어요. 근데 이제 책임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져야 돼요. 필요한 문제예요. 저 이거 풀릴 줄 알고요. 제가 손 한번 대봤거든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풀만한 분은 어떻게 해요? 시공 능력이 뛰어나시고 경험 많이 해보시고 필력이 있으신 분은 써봤겠죠. 이거 혹시 푸신 분 계시나요? 그 구라를 또 다쳤어? 그 구라를. 이런 문제는 대충 써도 점수 나와요. 왜요? 다들 많이 안 잡잖아요. 다들 좋아하는 건 기본 문제 좋아하거든. 기본 문제.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거 풀었으면 점수는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 더욱 중요한 건 그림을 좀 그려주면 좋겠죠. 어떻게 해요? 코어 놓고 불 내고 데크 프레이트 슬라브에 또 불도 내고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은 피낭연성 강의, 비상연성 강의 설치 대상, 설치 대수, 선정 기준, 구조까지요. 나올 때가 되긴 됐죠. 나올 때가 되긴 됐죠. 이걸 버리신 분은 법규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올 때가 된 문제가 아닐까라고 조심히 좀 생각해 보고요. 자, 그다음에 3번에요. 건축물 피난계단, 특피계단, 설치 대상, 설치 예외 조건, 계단 구조. 얘는요. 나올 때가 된 문제죠. 예. 자, 폭발 다음 질문. 뭐 이것도 기본 문제죠. 그래서 지금 1교시에 좀 당황하시다가 2교시 되니까 어떻게 마음이 조금 편해지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좀 의견이 좀 분분해요. 도로터널 화재 위험성 평가를 적용하는 경우 이벤트 트리와 FN 커브를 쓰시오라는 건데 그냥 이벤트 트리와 FN 커브 했으면 다 웬만하면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예요? 도로터널 기준이라 하니까 조금 이제 당황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풀 수 있다 없다고 좀 나누는데 그냥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뭐 개인적인 호불호예요, 그냥. 그렇죠? 공부하신 분은 좀 이걸 가지고 도로터널 응용하냐 근데 정답과는 좀 거리가 멀겠죠. 자, 6번 문제예요. 이거 푸신 분이야, 6번 문제. 와, 맞았어요? 진짜? 떨어질 거예요. 조직을 배신하고 혼자 풀었대. 근데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하고 나면은 풀고 나면은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지문이 길면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네, 버리는 뉘앙스가 있거든요. 근데 지문이 길수록 문제의 답은 간단해요. 실제로 이거 한 페이지만 해도 문제 풀려요. 한 페이지만 해도. 그리고 우리 히스토리북 보시면은 열전달 계산부터 연소 화학 계산 있죠. 그건 좀 다 좀 해두세요. 왜냐면 걔는 이론이자 그죠? 문제풀이자 관련도 문제니까요. 이건 꼭 좀 버리지 마시고 꼭 좀 해놓으시라고요. 네, 그래서 히스토리 보시면 이 문제만 쭉 모아놓은 거 있는데 한두 문제만 풀면 나머지는 계속 그냥 떡볶이니까요. 네. 자, 그러면 2교시 한번 볼게요. 문제 쉬워요, 어려워요? 예, 3개가 기출문제 나왔고요. 나머지 2문 중에 한 문제 풀었겠죠. 이런 분은 극히 드물잖아요. 이 많은 사람 중에 분명히 손 안 든 손가락에 잡아도 뭐 5-6명은 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2교시는 그래도 예, 쉬운 편이다. 근데 이 쉽다 어렵다 조심할 게 뭐냐면은 실제로 공부의 내공이 많아질수록 기본 문제가 쉬울까요? 이런 응용 문제가 쉬울까요? 예, 기본 문제가 쉬워요. 그래서 한 5년차 넘으신 분들이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흘려버리세요. 그분들은 기본 문제가 어려워요.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문맥을 짚으려고 아니면 차별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겠죠. 자, 3교시 볼게요. 3교시. 자, 1교시 국내 전력구고요. 자동식 소화 설비고요. 강화행 나왔어요. 이거 꾸준히 나오겠는 문제죠. 예.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저번에 나왔나요? 저저번에 나왔나요? 저저번인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재난안전관리 기본 법령상의 재난 현장에 설치하는 긴급구조 통제단의 기능과 조직 설명하시오. 혹시 이거 풀으신 분 있나요? 그 뒤에 그 두 분이 이상한 것만 골라서 푸시네요, 둘이서. 관계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이거 후불이에요, 후불. 예, 이 관계된 거, 이 업무를 하신 분들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종합방재실 설치 위치 면적, 기본 문제죠. 그 다음에 4번에 요드가 160일 동식물 어쩌고저쩌고 위험물이 있는데 혹시 이거 푸신 분 있나요, 이거? 위험물 기능장이죠? 없는데 이걸 풀었어요? 재수없어. 와, 대단하시네요. 맞은 것 같아요? 네, 점수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위험물 기능장 좀 하시고 위험물 잘하신 분 한번 소설 풀 만. 제가 아는 요드는 이 빨간 약밖에 없어요. 빨간 약 요드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피난기구 모두 설명하시오 해서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업소인데요. 이건 풀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노유자 다중이용은 많이 해놔야 되죠. 노유자실에 들어가는 간이 스프링클러 같은 거 꼭 좀 정리하셔야 되고요. 이거 안 하셨으면 이건 문제, 이거 못 푸셨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예요. 이하 생략하는데 혹시 이거 푸신 분 있나요? 6번 계산 문제? 2교시 6번 계산 문제 푸신 분이요. 안 푸셨어요, 이거? 2교시 6번 계산 문제 푸신 분.
틀렸는지 내가 알아. 이제 손 대신 분. 비슷하게 갔어요? 소설 썼어요? 그치. 어차피 소설 쓰는 거 개운하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딴 거 구라치는 것보다 이런 거 구라치면 점수가 잘 나와요. 왜요? 다들 손 안 댔잖아요. 네. 만약에 앞에 채점을 300건 했는데 아무도 못 풀었어요. 근데 본인이 풀었는데 공식은 몇 개 맞는데 계산 문제가 틀려요. 그럼 점수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하다가 개운하게 어차피 틀릴 거 멋지게 틀리는 거죠. 자, 3교시 난리 났네. 3교시는 어떻게 됐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 빼먹었는데? 뭐지? 맞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네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X 하나, 둘, 세 개에서 어차피 고르는 거에서 당락은 났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어차피 완전 버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요드가를 풀든지 아니면 뒤에 이걸 풀든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시면 대부분 그냥 도찐개찐이에요. 버린 거 같이 버리고요. 가끔가다 전공이라든지 좋아하는 문제 이런 문제 빼면요. 3교시는 쉽다 어렵다? 마지막 한 문제가 아니라 당락이 결정나는데 나머지 세 개는 쉽고 마지막 하나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중간 정도. 자, 4교시 볼게요. 자, 1번에 전기 문제 나왔어요. 선전을 위해서 몇 암페어인지 구분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 푸신 분이야. 공통점이 전기를 전공하셨고요. 다들 버리는 일이 흉악한 문제를 풀었어요. 여기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이 흉악한 문제가 알았어요. 쉽다고 할게요. 자, 도로 터널 방제 길쭉에서 무정전 UPS 설치 기준 설명가 쇼로 나왔어요. 무정전 UPS 설치 기준 썼으면은 워낙 규정이 많거든요. 썼겠지. 근데 앞에 또 뭐가요? 도로 터널이 나왔어요.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그 쉽지는 않은 문제죠. 왜냐면은 이걸 우리가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지. 거기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발췌하냐는 거죠. 그러면 전기 좀 하신 분들은 그냥 무정전은 UPS 일반적인 것을 했겠죠. 자, 그 다음 배연창이에요. 배연창 설치장 설치 기준 다 했겠죠. 그 다음 우리 더럽게 싫어하는 거 있죠. 유효면적 설치 기준. 여기 이제 몇 개 이제 하고 이제 소설 쓰고 뚱 했겠죠. 그래서 이것도 근데 그래도 쓸 수밖에 없는 문제. 자, 반도체 제조 공장에서 신라는 웬만큼 해놨거든요. 연소범위 우리가 시험 문제로 다루는 것 중에 제일 넓은 게 신란이죠. 수소보다도 높죠. 그래서 신라는 조금 더 해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면 좀 힘들지. 이렇게 나오면 좀 힘들지. 그래서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에 지진 나왔어요. 계속 지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노멀하게 나왔죠. 이거 다 풀었을 거 내가 알고 있어요. 좀 썼었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예요. 혹시 이 계산 문제인데요. 뭐 상하부, 계구부 어쩔 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 시험 문제 보면 상당히 항목을 좋아하시는 출제진이 들어갔죠. 이거 풀어라. 이렇게 항목을 많이 주면은 채점하기가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편하지. 그래서 상당히 항목을 좋아하시는 분이고요. 채점을 많이 들어가시는 분 출제 내면 이렇게 내요. 채점하기 편하라고요. 그러면 솔직히 이런 문제에서 막 앞에 개요 막 결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 남으면 결론에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한마디에 써주고 끝나시면 돼요. 이거 문제 푸신 분이야, 6번 문제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상당히 희한한 거 좋아하시는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왜냐면 지문이 어떻게 해요? 일단 기니까 부담 가는데, 근데 이건 공식을 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자, 그러면 4교시 보면 어때요?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좀 여기서 좀 차이가 있겠네요. 그래서 4교시는 보시면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4교시요. 쉽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 중간. 자,
이건 절대로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은 이번 116회 소방교사 시험은 쉬웠어요? 어렸어요? 선생님 총평을 좀 해주시죠. 또 앞자리니 공부 잘하시고 잘생긴 분들 앉죠. 중간 정도. 세상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중간 정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이 어렵든 쉽든 합격자는 어떻게 해요? 어디서부터 뽑아요? 위부터. 그래서 우리는 절대평가지만은 상대평가다. 그래서 본인이 한 8등 안에 들었을 자신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떨어졌다 하고요. 그냥 바로 다음 시험 준비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다. 제일 힘드신 분이 시험 쉽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허파에 바람만 이빨이 들어서. 바람만 들어서 한 50명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쉽다라고 해서 바람 들어가지고 지금 뭐요? 합격 안 했을 거야. 합격하면 어떻게 하지? 아, 못 봤는데? 합격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러고 있어 지금. 공부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시험 발표 나면 어떻게 해요? 역시나 바람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럼 또 방학을 한 달간 하고 안 됩니다. 그래서 기록사 패턴은 이렇게 물결 타는 게 아니라 꾸준히 가시는 분이 제일 유리하고요. 시험에 1년에 3번이라는 건 상당히 우리한테 리스크가 더 커요. 딱 2번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정도면은. 그래서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냥 정량적 우리 보면은 중간 정도. 그다음에 좀 특이한 게 패턴이 많이 바뀌었죠. 근데 계속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패턴 가면 좀 3회, 4회 정도는 갔는데 계속 이런 패턴 유지하고 이번 시험 또 하고 다음 시험 또 이제 또 분위기 다르고요. 그래서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황모와 총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